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현재 시간이 2시 36분 30초 지금 막 지났습니다. 자, 오늘장 마감까지 1시간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는 이 시각에 정말 많은 종목들을 빠르고 정확하고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장 내일장 2부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인데요. 함께 하시면서 일방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이 지금 하단 쪽에 지금 이쪽으로 가야 되는군요. 예,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목명 그리고 비중, 가격을 적어서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해볼 테니까요. 지금부터 문자 상담 내용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매수 포착 타이밍이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올 경우에는 저희가 주저하지 않고 그곳으로 전화를 걸어서 바로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는 실시간 라이브 포착 타임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라이브 매매 타임 함께 해주시면서 2부도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시황 상황 얼마나 변동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 현재 2146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2147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57%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를 보면 12.19포인트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중 흐름들 어떤지 그래프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2140포인트까지 잠깐 빠졌다가 2150포인트 터치했고요. 현재는 고점 부근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150포인트 터치를 장 마감까지 하느냐 못하느냐 오늘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하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지수는 조금씩 우상향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전히 기관만이 매수합니다. 2277억 원 기관이 매수하고 개인이 1456억 원, 외국인이 858억 원 순 매도합니다. 개인, 외국인 동반 매도하고 기관은 전 주체가 골고루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한번 가볼까요? 코스닥은 현재 628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1.64% 상승하고 있고요. 지수를 보면 10.12포인트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원한 상승 나오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자, 일중 흐름들 그래프를 통해 다시 만나보도록 하죠. 장 초반부터 꾸준히 우상향합니다. 622포인트의 저점 형성한 뒤에 628.35 현재 포인트까지 쭉 우상향하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630포인트를 탈환하느냐 못하느냐 오늘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오랜만에 1%가 넘는 1.5%가 넘는 코스닥은 지수로 봐도 급등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를 보시면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그렇구나라고 보실 텐데 외국인이 많이 삽니다. 오늘 856억 원이나 사고 있고요. 기관도 동반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오늘 좀 잘 가고 있습니다. 개인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옵니다. 1044억 원. 그동안 좀 물린 매물들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개인은 1000억 원 이상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 가지 리스크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약세 보이면서 환율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1137원 20전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화까지 살펴봤고요. 원달러 환율까지 살펴봤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 확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자, 인기 검색 종목 6통 화장품주, 삼부토건, 크라운 혜태홀딩스, CJCGV, NC소프트까지 5종목이 나와 있는데요. 1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통 화장품주 오늘 빼놓고 갈 수가 없는 날입니다. 사드 관련 한알령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오르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일부에서도 좀 2번 정도, 3번 정도 언급을 한 것 같은데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사드 관련 문제는 대한민국이 차기 대통령에서 해결할 일이다라고요. 그러다 보니 사드 문제가 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 지금 크게는 호텔신라 같은 경우 7%가 넘는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현대그린푸드, 현대홈쇼핑, 영업무역, 롯데하이마트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폭이 있어도 0.5% 이내로 하락폭이 적고요.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은 7%, 8%까지 나옵니다. 유통 관련주였고요. 화장품주 한번 살펴볼까요? 자, 화장품 관련주들 아모레퍼시픽부터 나오겠죠. 아모레퍼시픽 아까도 살펴봤다시피 5% 넘는 급등, LG생활건강, 아모레지, 한국콜마, 코스맥스 모두 적게는 4%에서 많게는 5%까지 급등 나옵니다. 이츠스킨, 한국홀머홀딩스, 에이블CNC, 토니모리, SK바이오랜드 모두 다 전반적으로 빨간불 보이면서 주가 잘 가고요. 코리아나, 한국화장품, 한국주철관, 한국화장품제조, 제닉,
1%에서 많게는 10% 넘는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인기 검색 종목 살펴볼 텐데요. 삼부토건입니다.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매각이 재추진된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현재도 25% 넘게 급등 나옵니다. 1,940원이나 상승하면서 만원에 근접하네요. 오늘의 고가는 9,920원이고요. 현재도 9,640원에 삼부토건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 살펴봅니다. 3위 종목은 크라운 혜태홀딩스인데 크라운 혜태홀딩스 분할 재상장이 있었고요. 분할 재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상한가 혹은 고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하락합니다. 11%가 넘게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크라운제가는 전거래일 오늘 상승하는데 전거래일 상한가 풀리면서 10% 상승, 오늘도 10% 넘는 상승을 보이다가 1%대까지 오늘 고가 보시면 28,500원입니다. 현재 가격 24,400원이고요. 차익 실현 매물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고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해석이 가능하실 겁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CJCGV입니다. CJCGV 대표적인 중국 관련 주식으로도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 4% 넘는 급등입니다. 일단은 한한령이 좀 약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에서 영화은행 또 실적 기대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84,900원까지 상승하고 있는 CJCGV입니다. NC소프트 다음 5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NC소프트 요즘에 상승세가 무섭죠. 오늘도 상승폭이 오늘 37만 1,500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폭까지는 아니지만 상승폭이 많이 줄면서 36만원 이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0.42% 상승합니다. 리니지 M 사전 예약이 엄청납니다. 초반 돌풍이고요. 그러다 보니 52주 신고가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6위부터 10위까지 어떤 종목일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KB금융, LG디스플레이, 파라다이스, 메디톡스, 대아TI 나와 있는데요. KB금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 오늘 보신 분들은 왜 이렇게 올라가지? 라고 보셨을 겁니다. 오늘 장중에 5만 1,000원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4.87% 상승을 했고요. 손보와 캐피탈, KB손보와 KB캐피탈이 완전 자회사가 된다. 그리고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요. 특히나 KB손보가 오늘 큰 폭의 상승세가 같이 나와주면서 KB금융, KB손보 그리고 KB캐피탈 모두들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종목 LG디스플레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 IT 종목 중에 덜 오른 대표적인 주식이다라고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종목이기도 한데 어느새 주가는 오늘 3만 1,000원을 터치하기도 했고요. 3만 800원 현재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조 원의 영업이익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호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3만 원대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음 파라다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5% 정도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4,850원, 15,000원대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파라다이스 시티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발 악재, 여러 가지 악재로 그동안에 많이 눌려 있었는데 오늘 여러 가지 호재가 들려오면서 현재 14,850원까지 급등하고 있는 모습. 메디톡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톡스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메디톡스의 상승이 무섭습니다. 6% 넘는 강세고요. 50만 2천원대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가는 50만 3,900원이고요. 외국인의 강한 매수에 힘입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아TI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아TI 역시 우리 라이브 매매 타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종목인데 오늘 지하철 노후공사 보수공사 수주가 기대된다. 4% 넘는 급등 나오면서 2,000원대 터치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까지 살펴봤고요. 2시 44분 55초 지나고 있습니다. 초특급 정보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급등주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급등주 발굴의 1인자 장기환. 급등주 눌림목 매매 강자 오현진. 많은 정보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 타임 돌아왔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 상담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벌써부터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보내보셔도 됩니다. 자, 보내주실 때는 3가지만큼은 꼭 지켜주십사라고 저희가 항상 부탁드리는데요. 종목명, 그리고 매수하고자 하는 가격 혹은 매수하신 가격, 그리고 비중을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월요일장이고요. 장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을 이야기해볼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장기환 부장님부터 나눠보도록 하죠. 5종목 들어볼까요, 부장님? 네. 먼저 핸디소프트를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이번에 종목 선정은 로봇 관련주, 4차 혁명 관련주, 그리고 낙폭이 좀 깊은 종목, 그러면서 반등이 가능한 종목, 이렇게 구성을 해봤으니까 아마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핸디소프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디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상대적으로 가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죠. 이거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연상시킬 거는 핸디카, 그리고 커넥티드카, 이런 관련된 2가지 키워드를 일단 머리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핸디소프트 같은 경우는 탄탈럼하고 어떤 국제적인 커넥티드카 관련해서 협업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진출하고자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이 종목은 그동안에 이제 몇 번의 3번의 움직임을 이뤘지만 아직은 가지 않고 있는 어떤 에너지 축적의 그런 기간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서서히 움직이고자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현재가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7,000원 이렇게 일단은 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역시 삼화전자를 말씀드리는데 이 삼화전자를 여러분들께서 딱 인식을 할 때 이거는 전기차 관련주다 이렇게 머리에 이제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액면가 1,000원인데 2,200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고요. 그러니까 패트라이트 코어 전문 제조업체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동차 스마트폰용 패트라이트 코어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제 확대 추세에 있으면서 앞으로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점차적으로 좀 나아질 것이다 이런 관점하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지난 3월 중순부터 이 회사의 주식이 어떤 오르내림의 어떤 큰 폭의 그런 웅집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은 손바꿈이 일단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은 조그만 호재도 급등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종목 자체를 일단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않았다는 이런 관점에서 바닥권에서 사볼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리니까 그런 거에 이제 주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는 2,800원. 손절가 2,000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진엑스텍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건 로봇 관련주다 이런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에서 중요한 거는 모션 제어 시스템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션 제어 시스템에 관련된 칩을 만든다든가 그런 제품을 이용해서 모듈화를 통해서 국내 한 40여 개 업체, 400여 개의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지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주식 자체의 상승은 아직까지는 폭등을 하고 급등했다 이런 것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 지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분명히 4차 혁명 관련된 종목들이 꾸준하게
로브콜을 받을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아진엑스텍 하면은 모션 제어의 거의 1위 기업이다. 이런 관점에서 일단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체는 로봇을 컨트롤하기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매수가는 그렇습니다. 현재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7,700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한광통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G에 관련해서 가장 관련된 게 뭐냐면 광통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5G 관련해서 광통신 업체에서 우리가 이제 대한광통신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광통신에 관련해서 거의 80% 정도 라인이 깔려 있다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선진국이나 동남아 이런 해외를 따지면은 아직까지는 보급률이 20% 정도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광통신은 앞으로 이제 5G 그리고 광통신에 관련해서 그 시장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다. 여기에 대한광통신의 역할이 커지면서 앞으로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일단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또 2015년부터는 광통신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40% 이상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1,990원이지만 최근에 오늘은 이제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조정을 받을 시에 매수를 해봐도 좋다. 이런 관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최근에 2, 3일 급등하면은 2, 3일 또 조정받는 이런 관점을 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정 시점에 오늘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 시점에 매수 시점을 가져라. 그리고 목표는 3,000원까지 가능하다. 손절가는 1,700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 SDS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대형주 중에서 상대적으로 못 갔고 4차 혁명의 가장 선두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영향을 못 받았다. 이런 영향 못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일단은 삼성 SDS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S까지 장기현 부장님의 5종목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매수 포착 타이밍이 왔다고 하는데요. 보니까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이네요. 이성훈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코스맥스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맥스 지금 현재 3.9%. 오늘 중국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많이 띄는데요. 그런 점에서 코스맥스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 159억 정도로 작년 대비해서 한 20% 가까운, 상승세, 증가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코스맥스 한국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이 중국의 그런 사드 영향에 따른 우리나라 화장품 브랜드사의 그냥 주문 감소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 부분의, 성장이 예상세보다는 좀 낮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아시겠지만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ODM 업체입니다. 어떤 전방 브랜드 업체라기보다도 직접 주문을, 받아가지고 중간재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전방 기업들의 중국 사드 영향이 좀 있겠지만은, 중국 현지에서는 이 중국 현지 전방 기업들의 매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사드에 의한 영향은 이번에 실적에서는 크게 없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중국으로만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미국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고객사 증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공장이 안정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매출 증가세가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캐파 확대가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한마디로 투자를 계속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점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중국 색조 화장품 시장이 성장세가 좀 높은 그런 현재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코스맥스 쪽으로의 그런 주문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해 쪽에 이 공장을 통해서 생산 규모가 지금 기존의 2.5억 개에서 4.5억 개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분기부터는 중국의 생산 로컬 사양의 색조 제품 매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이 코스맥스에 대한 해외 쪽에서 매출 기대가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때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지금 현재 코스닥 업체들이 어떤 좀
그 상승력이 큰 그런 부분은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좀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매수 가격은 지금 현재 이 정도 가격도 괜찮다 판단이 되고 있고 매수가는 142,500원, 목표가 16만 원, 손절가 13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 코스맥스 매수 포착 타이밍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 바로 5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팀장님 오래 기다리셨네요. 5종목 들어볼까요? 네, 대한TI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관련 수주 확대 기대감에 의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오늘 하락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되는데, 이슈가 하나 있었죠. 지하철 노후시설 보수공사에 따른 수주가 기대된다라는 소식에 오늘 저가 부근에서 이제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대한TI는 지금 실적도 좋고 모멘텀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세도 중기적인 추세로 보면 깨지 않고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조금 긴 호흡으로 보셔도 무방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양봉을 띄워야 될 자리에서 양봉을 띄웠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관점 가져가셔도 무리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운식표 보겠습니다. 오늘 5%대 수급 유입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터넷 은행 관련해서 보안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4월 12일에 이제 한 18% 정도 급등세가 잠깐 나왔다가 윗꼬리를 달고 이제 밀리는 모습. 아무래도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 당연히 매물대 소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밀린 것이지 종목이 이상해서 밀린 것은 전혀 아니다. 이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일부 차익 실현 관점을 한번 드렸었는데, 물량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요,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4차 산업혁명, 인터넷은행, 이런 이슈들 끝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련해서 수급 유입될 여건들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YG 플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YG 플러스 역시 오늘 한 5%대 수급 유입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 지지대였기 때문에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몇 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프로듀스 112 지난주 첫 방송이 되는데 YG 플러스 소속 연예인이 한 4명 정도, 연습생이죠. 연습생 4명 정도 출연을 합니다. 지금 최상위권에 포진된 사람은 없어요. 지금 가장 높은 순위권에 지금 10여 위권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까지 이슈가 많이 될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프로듀스 112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YG가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 부분, YG 플러스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한 모멘텀도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제가 YG 플러스는 계속해서 이제 매수 타임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기존에 이제 목표가 2,600원, 손절가 2,150원 잡아드렸는데, 현재가 부분도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보유하시는 관점이고요. 없으신 분들은 신규로 진입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맥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수혜주로 특히 로봇 관련주 부각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시세가 좋지 않았어요. 실적이 아무래도 그렇게 많이 받쳐주는 종목은 아니었기 때문에 기대감에 의한 반등, 그리고 차익 실현이 나왔다. 하지만 오늘장 이제 좋은 장 흐름에 맞서서 좀 반등하는 모습, 4%대 강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목표가 4,500원 달성 이후에 제가 목표가 한 템포 올려드렸는데, 한 템포 올라간 목표가는 달성하지 못하고 밀렸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일단 관망 유지입니다. 하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추가 반등 보셔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NC소프트 보겠습니다. 최근 대형주 중에서는 흐름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목표가를 계속해서 상향해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지금 리니지 M 모멘텀에 거의 모든 요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리니지 M의 사전 예약자가 200만 명 돌파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수치죠. 그리고 리니지2 레볼루션의 성과를 넘어설 가능성이 지금 아주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 시점에서는 매물대도 별로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52주 신고가 계속해서 기록하는 모습이고, 오늘 추가 상승 탄력이 약간 떨어지기는 하지만 조정을 좀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재반등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리니지 M이 런칭하기 전까지는 모멘텀이 이어진다고 보고요. 기존에 사양해드렸던 목표가 36만 원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한 템포 더 높여서 38만 원으로 상향하고, 신규 진입은 당연히 어렵겠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좀 홀딩해 나가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 이야기까지 쭉 저희가 들어봤고요. 문자 상담 많이 와 있어서 일단 좀 받아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부터 여쭤볼게요. 0254번님께서 이화전기 30%고요. 464원에 매수하셨나봐요. 이제 더 빠질 게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그냥 여쭤보기 이제 더 빠질 게 있습니까? 더 빠질 게 아직 있다라고 봐야겠죠. 길게 봤을 때는 추세가 계속해서 하락이고 이화전기가 이렇게 또 많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그 증자였습니다. 유상증자를 발표한 이후에 아무래도 주가가 희석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사물인터넷 관련주로 엮여있기 때문에 뭐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동전주가에 떨어졌고 제대로 된 반등 타이밍을 못 잡는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양봉이 띄워진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좀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화전기 같은 경우 손절가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저는 350원을 중요 손절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신히 좀 바닥을 찍을까 말까 정도 수준인데 350원 이탈한다면 거기서는 무조건 나와주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반등을 해도 단기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세가 아직 하락이니까요.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400원으로 설정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홀딩을 하시되 계속해서 빠져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00원, 이탈가는 350원 정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전략 세우셔서 오현재 팀장의 이야기 잘 메모하셔서 손실 좀 많이 줄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0133번님 파워로직스 5,700원에 10% 비중이라고 하는데 매도 시점 알고 싶어요 라고 주셨네요. 장기현 부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갤럭시 SA의 관련주라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나 종목 자체를 갖다 5,700원인데 앞으로 이제 매도 시점을 잡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보는 그 파워로직스의 그 관점은 어떤 기술적 분석을 일단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살아있고 휘날레가 남아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어떤 거래량의 순환이라든가 손바꿈이 한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기간 조정을 일정 정도 거치고 난 다음에는 다시 급등을 연출해 볼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한번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 해도 분명히 그것은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매매를 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그 하락 조정은 앞으로 없을 것 같고요. 어떤 일정 정도 기간 조정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락 일수가 이틀을 넘기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지 이 회사는 심을 응축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파워로직스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괜찮다. 이런 관점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워로직스 상담까지 받아보면서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 상담 받아봤습니다. 오늘 장내 일정 2부 라이브 매매 타임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 장기환 부장의 5종목 들어보도록 하죠. 부장님 들어갈까요? 네. 다음은 한컴 시큐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컴 시큐어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매도 시점이 됐다가 다시 매수 시점이 왔다 이런 관점으로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종목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도움닫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이런 관점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 그렇습니다. 한 3주 전부터 어떤 급등락이 있으면서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다라는 그런 기술적 분석에서 어떤 매수 시점이 다가왔다 이런 관점을 드리는 것하고 우리가 또 하나 바라봐야 될 거는 한컴 시큐어가 23개사의 어떤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우량 모기업, 그러니까 홀딩 컴퍼니의 이런 관점을 갖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한글과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컴 시큐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우리가 이제 4차 혁명 관련해서 대부분의 보안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적합한 이런 종목이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충분히 매수를 해봐도 되는 이런 시점에 와 있다. 이런 관점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LS 산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LS 산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대형주보다는 이제 늦게 이제 발동이 걸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실적뿐만 아니라 어떤 기술적 분석의 두 가지 양면에서 그리고 현재 4차 혁명 관련해서 이런 세 가지 부분이 다 같이 이제 맞아 떨어지는 그런 관련된 어떤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어떤 매물권에 이제 조만간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5만 원대의 매물권에 들어오면은 이 회사는 어떤 기간 조정이 들어간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기간 조정이 있는 다음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현대유아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빠지면은 매수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매도의 관점으로 대부분의 이제 증권사가 이제 레포트를 내리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이제 반대로 다 여러분께서 이제 대응을 하자 이런 관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가장 좋은 그 재료 중에 하나는 낙폭이 가장 또 좋은 재료 중에 하나가 낙폭 과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이 과대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일정 정도의 이격을 채우기 위한 어떤 반등이 분명히 일어난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현대유아가 지금 자동차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적이 이제 많이 저조할 거로 이제 말씀을 이제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 이제 악재가 많이 나왔지만 거꾸로 그렇습니다. 다른 그 자동차 관련된 그 한쪽, 그러니까 우리가 커넥티드 카 관련해서 그리고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많은 중소형주들은 또 새로운 그 이슈를 받으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현대유아도 그런 부분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양면성으로 보시면 좋을 거다 이런 관점에서 낙폭이 확대됐기 때문에 매수 시점으로 봐라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72,000원, 손절가는 6만 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로보스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보스타를 보시는 관점, 그러니까 로보스타를 딱 떠오르면은 그 제목에서도 종목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로봇에서 1위 종목이다 이런 관점을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로봇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로봇의 두 가지 이제 관점을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데 산업용 제조 로봇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청소용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장난감용 로봇 우리가 그리고 흔히 최근에서 이제 애완으로 키울 수 있는 로봇 뭐 몇 가지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산업용 로봇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이제 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산업용 로봇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충분히 관심 갖고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산업용 로봇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실적이나 이런 것이 항상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런 것보다는 실적과 그리고 현 산업이 같이 맞물려 띄어져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면 되겠지만 이 종목은 2015년부터 15, 16, 17 올해가 이제 휘날레를 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 역시 실적하고 기술적 분석에서 아직까지는 상승열이 좀 남아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역시 이제 로봇 관련주로서 맥스로텍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맥스로텍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BW 발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 13, 14 BW 발행을 했는데, 현재 그 49억 정도밖에 이제 발행을 안 되면서 일단 100%의 성공을 하지 못했는데, 이 종목은 역시 그렇습니다. 역시 주가가 싸고,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로봇 관련해서 충분히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 번 보시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증자라든가 이런 그 관점에서 주식이 좀 많이 낙폭이 있었던 이런 관점에서 일정 정도 회복을 할 것이다. 당장 급등할 거라기보다는 일정 정도 회복할 거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이제 맥스로텍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리 로봇 전문 기업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께서 하나 이제 머릿속에도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저는 현재가로서 매수가를 드리고요. 목표가를 2,800원, 손절가 1,900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5종목 쭉 이야기 나눠보면서 지금 또 연락이 왔다고 하는데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이라고 합니다. 박남일 부장님 연결돼 있나요? 네, 박남일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매수포착 타이밍 가지고 오셨죠? 네, 오늘 오후 LED 관련 주식들이 다 급등하는데 신한인터텍을 그중에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 그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OLED 패널 공급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그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올 9월 출시될 아이폰 8용에 연간 7천만 대 규모의 OLED 패널을 삼성전자에 공급 요청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동사가 갖고 있는 듀얼 커버드 필름과 OLED 패널에 들어가는 그 차광 필름이 대규모 수요가 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블랙 차광 필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갤럭시 S8에
그 블랙 차단 필름을 올 1분기부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올 1분기부터 전자파 차단 필름을 삼성과 중국 OLED 패널 업체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 배터리 발열로 발열 차단 필름 수요도 역시 크게 증가할 것을 보고 있는데요. 요 부품에 대한 어떤 그 필름에 대한 소재 부품들이 지금 발생되지 않았던 시장에서 매출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OLED 패널 전 공정에 적용되는 보호 필름 승인이 완료됐기 때문에 2분기부터 부품 공급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출 부진이 작년에 8%였거든요. 이 부분에서 43%까지 확대 예정이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한 133% 증가한 166억 정도 예상합니다. 작년에 71억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2분기에 성수기에 진입이 되기 때문에 동사 갖고 있는 매출 포지션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봉 차트 잠깐 띄워보실래요? 차트를 보게 되면 3월 일봉 차트 한번 좀 보십시오. 일봉 차트 3월 30일자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3월 30일 날 41만 주 거래가 됐는데요. 241선인 3,900원을 하향 이탈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최근 2주 동안요. 일정한 거래량으로 최근 음봉 5개, 양봉 6개 출현으로 인해서 특히 지난 금요일 날 발생된 음봉을 오늘 양봉 장악형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매수의 급수는 현재가이고요. 종가 공략주로 소개시키는 이유는 여기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급등의 맥접은 4,400원 돌파할 때 거래량 150만 주 갖고 20% 정도 물량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돌파 흐름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및 종가를 좀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3,600원 제시해드리는데요. 동사는 영업이익이 작년에 71억에서 올해 166억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포지션이 성장률이 100% 이상 넘어가는 회사라는 거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일단 OLED 관련주 중에서 적자 회사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흑자가 확인된 기업을 집중 공략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화인터텍 오늘 현재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매수 포착 타이밍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과 함께했고요. 오현진 팀장님 5종목 이어서 가볼까요? 네, 다음으로 50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은 이제 미세먼지 관련주로서 수급 유입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종목만 교체한 다음에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정이 좀 충분히 나오고, 현재 5,000원 후반대가 약간 지지가 될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오늘 매수 타이밍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 같은 경우는 지금 미세먼지 관련주인데, 지금 대선 주자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그 미세먼지 관련 대책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후보로 지지율이 쏠리던지 간에 모멘텀이 한 번 정도는 더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가 수준에서 매수가 된다면 목표가는 한 6,500원 정도, 손절가는 5,800원 약간 짧게 타이트하게 잡고 매수하시는 전략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라이브 플렉스 보겠습니다. 게임주죠. 특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좋다라는 말씀으로 언급을 드렸었고요. 오늘 무증 권리락 때문에 이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예상된 무증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절반 정도로 떨어졌지만 이제 주식수가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딱히 달라지는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전략 목표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제 상승 시 매도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이제 조금 더 보유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NC소프트 대장으로 해서 컴투스라든지 여타 게임주들 분위기 전체적으로 아직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매도하신 분들은 이제 다시 사실 필요는 없지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를 하셔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반도체 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는 이제 역시 기관 외국인 수급 좋고요. 서울시 그 가로등 LED 교체 모멘텀에 의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LED 업종이 지금 아직까지 공급 과잉이긴 한데 서울반도체는 다른 LED 업종 대비해서는 그래도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차별적인 모습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서울반도체는 제가 그 박스권 전략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치고 나가는 흐름보다는 상승시 하락하고 상승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목표가 17,500원, 손절가 16,500원으로 16,500원 가까웠을 때 매수, 17,500원 가까울 때 매도 이렇게 박스권 전략 취하시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아프리카 TV 보겠습니다. 지금 바닥을 확실히 좀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가 매수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오늘 매수까지는 이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여유 있게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좀 중기적으로 한 25,000원 정도까지는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좀 여유 있게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큰 모멘텀은 없습니다만 조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가 매수 더 나타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옵트론텍 보겠습니다. 요즘에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전고점 돌파하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달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신규 접근은 약간 무리가 있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편안하게 보유하셔도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갤럭시 S8이 공개가 됐고 지금 사전 예약률이라든지 호응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직접 한번 보러 갔는데 디자인 등의 부분은 상당히 높은 점수를 개인적으로는 좀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IT 부품도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트론텍까지 5종목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하고 있고요. 예, 장기환 부장의 5종목도 들어보도록 하죠. 네. 다음엔 일진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일진 디스플레이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하락 조정받고 그리고 옆으로 횡보 조정받고 상승하면서 조정받는 제가 이제 3가지 조정받는 형태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급등을 하는 종목을 쫓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옆으로 횡보 조정하는 것이 기간 조정에 적합하고 그런 것을 매수하기가 좋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일진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일진 디스플레이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갤럭시 S8 그리고 아이폰 관련해서 2가지를 다 같이 이제 갖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갤럭시 S8에서는 새로운 포스터치에 관련된 새로운 납품을 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일진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그렇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 기간 조정을 이제 3개월째 하고 있는데 분명히 3개월 하고 나면은 분명히 상승을 위한 상승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박스를 돌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관점에서 아마 주의 깊게 보시면서 거래량이라든가 주가의 방향성에 따라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신 이런 관점으로 일단은 일진 디스플레이를 바라보시면서 일단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NS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요것도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그랬습니다. 주식은 재료도 좋지만 어떤 수급에 의해서 어떤 에너지 응축과 분산 이런 것을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NS도 이제 역시 그런 힘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은 급등을 했다가 다시 이제 조정을 받고 역시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이 회사 역시 그렇습니다. 힘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최근 들어서 이 회사와 관련된 시장의 룰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NS 하면은 2차 전지 이렇게 전기 자동차 이렇게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충분히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전기 자동차 관련된 이런 종목,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까지도 시세는 많이 남았다. 이런 관점에서 지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역시 PNT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자동차에 관련된 종목이다. 이런 관점에서 NS와 이제 PNT를 같이 이제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그렇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계 대표적인 회사가 있죠. 우리 국내에서 LG 화학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이 세 개 회사가 전기차에 관련된 배터리 부분에서 이제 지속적인 어떤 성장성이 부각되는데 여기를 납품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중소형자를 비롯해서 큰 대기업도 많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제가 그렇습니다. 신정부가 들어서면은 전기 자동차 관련 그리고 신정부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저류의 기회를 탔지만 여기에 따라서 회사들이 어떤 연구 개발 단계에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출을 향유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PNT까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하나는 또 이제 동양파일은 역시 낙폭 과대이면서 이제 2가지 관점으로 보시라 했죠. 실적이 좋지만 신규 상장된 종목으로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주가가 못 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퍼가 5밖에 안 되고
지금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가 13,000원에서 15,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8,000원대에 머물러 있다. 이런 관점이 이제 분명히 신규 상장된 거에 대한 물량수와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급등락을 이제 오가는 이런 분야. 지난주부터 이제 급등락을 오가는 이런 분야를 이 종목은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면 서서히 물량 소화를 하면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양파일도 지속적으로 매수 타임을 가져라. 매수 타임은 현재가로 이제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7,400원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저 세화 IMC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화 IMC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세화 IMC는 타이어에 관련된 종목이다. 그러니까 금형, 몰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과거에 3년 전에는 어떤 실적이 많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제 실적이 안 좋았죠. 여기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은 중국 관련해서 진출한 분야에 대해서 여기 세화 IMC가 좀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거기에 대한 악재를 계속 털어내고 있는 과정이고 올해까지도 그 악재를 털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해 분명히 바닥을 치는데 이 바닥은 지난 5,400원, 지금 최근에 5,500원, 600원 선했지만 그 선이 바닥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을 제가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또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냐면 기술적 분석으로 통해서 지난 그 1월 달에 그 상승하는 모습이 한 25%, 30% 상승했을 때 이 힘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조정받고 나면은 조만간에 그런 모습은 또 연출된다. 이런 관점에서 조만간에 매수 시점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 그리고 바닥권에서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격이 된다. 이런 관점으로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한 부장의 5종목 들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빠르게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현진 팀장님 5종목 더 가볼까요? 네, 단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출범 수의 기대감에 의해서 한번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도이치모터스를 단알로 이제 종목을 교체한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종가 부분에 매수가 된다면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6,100원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단알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터넷 출범 수혜 그리고 생태 인식 관련해서 현재 모멘텀과 맞닿아 있는 종목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흐름이 이제 약간 아쉽기는 합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그래도 지지를 보이고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좀 중기적으로 봐야겠네요. 한 7,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일단 조금 타이트하게 한 6,100원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투어 가겠습니다. 오늘 시세 상당히 좋죠. 5월과 10월 황금 연휴에 대한 기대감, 해외여행 증가, 이런 모멘텀에 의해서 오늘 급등을 했고요. 일단은 저항 구간이죠. 한 83,000원 부근이 지금 딱 저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투어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절반 정도는 좀 차익 실현을 해주시고 홀딩을 하셔도 괜찮다. 다만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실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전략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KB금융 보겠습니다. 오늘 은행주 모두 급등입니다. KB금융 4%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채무 조정안이 그 P플랜에 돌입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려감이 상당 부분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KB금융은 대형주인데 이렇게 갭상승을 했어요. 보통 대형주가 갭상승을 하면 눌리는 과정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KB금융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물량을 줄이시는 관점, 그리고 조금 밑에 내려왔을 때 다시 잡는 이 정도의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호흡으로 보자면 홀딩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 염두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참 좋은 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레저 오늘 약간 신고가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전 고가에 거의 맞닿아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 후 매물 소화 구간에 진입했고요. 신규적인 진입은 역시 가격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시되 신규 진입은 어렵겠죠. 오늘은 기본적으로 관망 전략으로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끝으로 KT 서브마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저터널 관련 모멘텀 기대감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 10일에 이제 조정 이후에 지금 한 5거래일 연속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위치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매수 타임을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도 역시 매수 타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가 부분의 공략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5,2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4,800원 정도 전략 기계적으로만 설정하시면은 충분히 공략해서 시세 한번 노려볼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지금 들어와 있는데 빠르게 한 종목씩만 좀 가볼게요. 4008번님께서 ICD 매수가 15,500원 30% 비중인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장기환 부장님 가능할까요? 네, 15,500원이라서 잠깐만 한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제 ICD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이익 그리고 이 회사가 움직이는 주가 이런 흐름을 봐야 되는데 아주 좋습니다. 주가의 흐름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1차 상승하고 2차 상승을 하기 위한 그런 단계에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으면 제가 이런 거 좋아하죠.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아직 맺지 않았다. 이런 거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상장된 이후 지난 4,500원부터 올라갔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히 상승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사실 가격 이상은 충분히 더 간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간에 보면은 일단은 17,000원까지 물량을 소화하고 나면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지속 보유도 괜찮고요. 나중에 조정받는다라면 더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CD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다라고 주셨습니다. 오현진 팀장님, 포스코 0254번님께서 30% 28만 2천원인데 매도 타임 놓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는데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일단은 조금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더 하락할 수도 있는데 기술적으로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 정도는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보유를 하시되 반등하게 됐을 때는 약 27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까지만 짧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재 주가 기준으로 이탈가는 26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유, 목표가는 한 27만 5천 원 정도, 손절가는 26만 원. 역시 좀 기계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까지 해봤고요. 시간 관계상 오현진 팀장님은 좀 보내드리고 저 AS 시간이나 이럴 때 이번 주에 전화 연결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27분 17초 지나고 있거든요. 동시호가 들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2145.80포인트입니다. 0.5%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되는데, 자, 일중 흐름들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에서 이제 일중 흐름을 살펴볼 때 2040에서 2050포인트 사이 오늘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딱 중간이 2146포인트 정도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수급 주체가 좀 변동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기관만 삽니다, 여전히. 2,617억 원 기관이 사는데, 금융투자가 1,497억 원, 투신이 130억 원, 연기금이 184억 원 골고루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 개인은 1,578억 원, 1,091억 원 각각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죠.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 1, 2위는 모두 하락합니다. 210만 원 무너졌고요. 5만 원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여전히 1,500원 정도 상승하고 한국전력도 소폭이나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죠. 네이버는 약보합권이고요. 삼성물산은 그래도 12만 5천 원대 계속 지킵니다. 포스코 오늘 종목 상담도 와 있었는데 소폭 하락하면서 26만 4천 원 움직입니다. 신한지주 오늘 금융주도 강합니다. 4만 7천 원대 움직이고요. 현대모비스 21만 1,500원까지 그래도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죠. 코스닥은 강합니다. 오늘 630포인트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629.11포인트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1.7% 이상 급등인데요. 자,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꾸준히 우상향합니다. 지금 629포인트가 오늘의 고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장 마감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은데 수급 주체 한번 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삽니다. 기관이 383억 원까지 늘렸고요. 외국인이 968억 원까지 매수 물량 늘렸습니다. 개인이 1287억 원 팔고 있긴 한데 지수는 기관 외국인이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빨간불이고 셀트리온이 오랜만에 2% 넘는 상승 보이고 메디톡스가 외국인 수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50만 원 지금 넘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코미팜 그리고 바이로메드 약보합권에서 보합권까지 현재 올라왔고요. SK모트리얼, 컴투스, SFA 모두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오늘 NC소프트를 비롯해서 게임 관련주들이 요 근래 계속 강했는데 오늘도 컴투스 역시 2% 넘는 시세가 나오면서 12만 5천 원대 부근에서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4월 17일 월요일 클로징 벨이 울렸고요. 마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환 부장님과 계속해보도록 하죠. 오늘 시황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가 많이 우려했었죠. 세상이 이제 많이 이제 변한 거를 느낄 수 있는데 어제죠. 그 토요일 4월 15일 날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열병식을 하는 거를 우리 그 TV에서도 바로 생중계로 보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우리를 뺀 모종의 썸씽이 있는 그런 관계를 보면서 참 씁쓸함을 면치 못하는데 결국 주식시장 자체는 좀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 호전적인 어떤 이런 거를 작용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보는 자체를 그런 그 단순간의 일시적인 그런 재료보다는 큰 흐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그 대선 전까지 기간 조정의 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큰 흐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는 각 그 재료 정보가 있는 종목들이 지속해서 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종목의 장세다 이런 관점에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대응해 간다라면은 좀 더 이제 편안하게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흐름의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하시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이제 급하게 쫓아다니는 그런 장은 아니다 이런 관점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급등이 좀 코스닥 같은 경우에 나오긴 했는데 너무 급하게 따라다닐 것도 아니다. 경계감을 늦추지 말자라고 정리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 시각 마감지수 좀 체크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10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2145.76포인트에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82%나 상승하면서 고점 마감했는데 629.47포인트, 630을 0.5포인트 정도만을 앞두고 지금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내일을 좀 기대하게 하는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1원 85전 하락했습니다. 1138원 15전에 마감을 하면서 끝이 났고요. 엔달러는 108.63엔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장 마감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라이브 매매 타임의 수익률 점검 시간 갖도록 하죠.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 조금 전까지 저희와 함께했었죠. NC소부터 무려 26.6%나 상승했습니다. 3월 13일 월요일에 매수했고요. 리니지엠의 사전 예약자가 지금 200만 명을 돌파했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매물대가 없는 가격으로 홀딩해도 된다. 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홀딩가는 38만 원까지 일단 아까 지정을 해줬죠.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대로 역시 NC소프트를 동시에 추천을 해줬는데 하루 이틀 늦게 추천을 해줘서 수익률이 한 1% 정도 났습니다. 25.7%. 비슷한 지금 전략으로 남겨줬고요. 다음은 또 살펴보도록 하죠. 같은 인물이네요.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대리 한세실업이고요. 17.6% 상승했습니다. 3월 15일 월요일 같은 날 매수했고요. 3만 원 단기 목표가 제시해줬습니다. 글로벌 매크로가 긍정적이다라고 주셨고요. 다음은 주보람 팀장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이죠. 민엔지 13% 상승했고요. 3월 14일 화요일에 매수했습니다. 목표가 43,000원까지 상향했고요. 상승은 지속될 것이다. 주가 상승도 지속될 것이다 라고 주셨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대리 한국화장품 4월 12일 수요일에 매수했고요. 8.3%나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상승률이 꽤 됐는데 단기 목표는 17,000원 강한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올해다라고 주셨습니다.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김치균 대리 아비코전자 7.4% 상승했습니다. 3월 28일 화요일에 매수했고요. 사업 영역 확대로 중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전고점 돌파 가능이 판단된다. 보유하자라고 주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윤철한 대리 KB캐피탈 6.9% 상승했고요. 매수는 4월 12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실적 모멘텀이 지속되고 완전 자회사 편입 전에 매도하자. 이렇게 또 주셨습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대리 AP시스템 6.8% 상승했고요. 4월 12일 수요일에 지난주 수요일에 매수를 했습니다. 바이앤홀드 전략 유지하자라고 주셨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웅 과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매수 포착 타이밍에 만나봤는데요. SFA 6.7% 상승,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4월 12일 수요일에 매수했고요.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이다. 자회사 편입 효과도 긍정적이고 보유해도 된다라고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살펴보죠.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에 이성웅 과장 또 나와 있네요. CJCGV 6% 상승했고요. 4월 3일 월요일에 추천해줬습니다. 전고점이 재차 돌파되고 있고 중국 영화 흥행과 실적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긍정적이다라고 주셨습니다. 라이브 매매 타임 수익률 점검해봤고요.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네네. 김은상 대리님 4종목 지금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수익률이 다 괜찮거든요. 네네. NC소프트, 한세실업, 한국화장품, AP시스템 차례로 한번 들어볼까요? 예, 먼저 그 NC소프트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 상승 초기 국면을 좀 넘어서 2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전반적인 부분은 결국은 그 리니지 프랜차이즈 IP를 통해서 굉장한 성공적으로 게임이 출시가 됐고, 그리고 지금 아직은 이제 출시가 되지 않았지만 리니지 M에 대한 부분도 그동안 리니지 모바일, 그러니까 넷마블 게임즈로 일정 부분 리니지 PC 사용자들이 이동을 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어떤 카니발레이션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리니지 M과 그리고 아직 시장에서 좀 기대감이 나와 있지 않는 리니지 이터널이 올해 3분기에 아마도 CBT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적으로는 굉장히 좀 급격하게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가격을 좀 30% 정도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하고 34만 원대 다시 한번 좀 재진입이 하시는 게 어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중 축소 후에 재진입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고요. 한세실업도 17% 넘게 급등했네요.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고객사들에 대한 오더 물량이 좀 증가가 돼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큰데요. 지금 당장은 그 오더 물량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을 하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은 좀 미지수가 좀 생기기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오더량에 대한 선행 지표가 결국 글로벌 마이크로, 그러니까 경기 순환 지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기 순환 지수, 소비 개선이 굉장히 좀 미국에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은 결국은 올해 이제 상반기 좀 마무리 단계, 2분기부터가 실적 개선이 충분히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한 3만 원 정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세실업 이야기 3만 원 단기 목표가 들어봤습니다. 한국화장품 오늘도 많이 올랐거든요. 한국화장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한국화장품의 경우는 저번에 좀 추천드렸을 때도 좀 마찬가지로 좀 말씀드렸지만, 사드를 제외한 나머지 어떤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너무나도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 실적이 1,600억에서 1,400억이 거의 더셈 인터내셔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더셈 인터내셔널, 특히 이제 색조 부분에 대한 성장성을 좀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오늘 이제 상승이 나왔던 부분은 한국화장품의 어떤 개별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사드 리스크에 대한 일정 부분에 좀 해소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으로도 조금은 좀 외국인 기간 좀 쌍끌이 매수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사드에 대한 내용은 계속 좀 나오겠지만 그거를 좀 제외하고 좀 보는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정고점 라인이 이제 17,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좀 바이앤 홀드 관점으로 좀 쭉 이어가는 그런 종목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점검 종목이죠. AP시스템 한번 가볼까요? AP시스템의 경우 기업 분할 이후에 굉장히 주가 움직임이 조금은 생각했었던 것보다 지지부진하게 좀 움직였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부터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OLED 장비 레이저 쪽도 있지만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이 중국 쪽에서 중소형 패널 위주로 좀 개화가 되면서 본격적인 상승 구간에 좀 진입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을 보더라도 이제 외국인 기관이 굉장히 강하게 좀 매수를 하면서 그동안에 좀 분할 이유로 좀 쉬었었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좀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서 혹시라도 좀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매도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좀 끌고 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 대리와 함께했고요. 내일 주요 일정 그리고 한 주간의 일정, 산업별 주요 투자 정보까지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 장 모두 마감이 됐고요. 이번 한 주간의 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내일을 또 기대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내일은 어떨까요? 오늘처럼 좋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내일 장대에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종합지수가 엄청 올라간다기보다는 네. 어떤 아직까지도 이제 기간 조정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기간 조정이라면은 결국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으로 계속해서 이제 순환되면서 올라간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 조정 속에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지속적으로 간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일정 정도 올라가면 팔아서 계속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교체할 그런 절호의 타이밍이 된다 이런 관점을 보시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종목이 한 3일 정도를 올라갔다라면은 또 하루 이틀 조정받는 이런 게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기후에 단기 상승을 한번 매도로 대응을 해보시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간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해보는 이런 그 양면 전략을 취하시면서 내일장도 해보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한번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의 전략 간단하지만 좋은 전략 들어봤고요. 내일 그렇다면 그 전략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살펴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저희가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오늘 추천드린 종목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고 그리고 최근에 그 시황과 맞는 그런 로봇 관련주 이런 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맥스로텍 같은 경우는 현재가가 2,045원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한 번도 시세를 못 내고 있는데 이거는 급하게 올라갈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쫓아가면 안 된다 이런 관점이고요. 분명히 장중 조정받을 때 한번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3개월, 4개월, 6개월 이렇게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하나를 염두에 둘 건 뭐냐면 저점이 아직 높여가고 있지 않다. 그럼 본격적으로 상승 궤도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더 걸린다. 그러면은 저점만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일단 보시고요. 급하게 대응하면 안 된다 이런 관점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그 아지넥스텍. 요거하고는 약간 틀리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종목은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단계 속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달에 3일간 급등을 한 이후에 옆으로 횡보 조정을 하고 있죠. 그렇다 그러면은 횡보 조정은 다시 상승을 위한 2차 상승의 관문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고요. 이것도 역시 로봇 관련주인데 우리가 그 로봇 관련주임에도 자본금이 적고 최근에서는 아직 거래량이 적지만 이러한 종목이 급등을 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급등을 가능하기도 하다. 그리고 현재 시황에 맞는 로봇 관련주다. 그러면서 올해 실적이 점차적으로 개선된다. 이런 관점, 몇 가지의 관점을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면은 옆으로 횡보다. 장중에 저점 매수가 충분히 내일도 가능하다. 이것은 역시 그렇습니다. 만약에 빠지면은 더 계속 대응해도 된다. 앞으로 고점과 저점이 높아갈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점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현대유화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그랬죠. 낙폭보다 좋은 재료는 없다. 여기에 전제. 회사가 충분히 영업을 유지하면서 유지하는 종목. 그러니까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살아있는 종목에서는 낙폭이 가장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부터도 마찬가지지만 내일부터도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상승이 분명히 단기간에 상승이 있기 때문에 장중 저점이 계속해서 가능하다. 이런 관점으로 드리겠습니다. 현대위아까지 들어봤고 현대위아 63,100원이거든요. 네. 손절가하고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내일도 만약에 하락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하락하면은 당연히 사시면은 되는 이런 관점. 내가 샀는데 하락한다 그러면은 더 산다 이런 관점으로 드셔도 괜찮은 거니까 충분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런 관점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지금 내려온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과 내일장 전략 이야기했고요. 내일장 종목까지 상세히 짚어봤습니다. 진행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그리고 행복한 저녁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